10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균일하게 밝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조명 계획, 알토의 건축화 조명. 알바르 알토가 캠퍼스를 설계한 헬싱키 공과대학, 현재 알토대학,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방과 해가 진 후 밤 시간을 위해서는 인공적인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조명은 크게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 조명은 방 전체를 고루고루 비추는 것이고 국부 조명은 필요한 한 부분을 비추는 것이다. 국부 조명은 주로 어떠한 작업이 행해지는 부분을 비추기 때문에 태스크 조명이라고도 한다. 책상이나 작업대 위에 두는 스탠드를 생각하면 된다. 효과적인 조명이란 전체를 균일하게 밝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방의 용도나 크기에 적합한 밝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빛뿐 아니라 그림자 부분을 이용하면 깊이감과 입체감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낼 수 있다. 조명 디자인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광원을 건물 안으로 짜 넣어 일체를 이루게 한 것, 건축화 조명. 둘째는 개별적인 조명 기구를 건물의 벽이나 천장에 도입하거나 마루나 탁자에 두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건축화 조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광원을 건물 안으로 짜 넣어 일체를 이루게 한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광을 이렇게 건축화 조명화 시켜서 하는데, 우리 이제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통상적으로 건축화 조명이라고 하면 이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면서 조명들이 같이 매입돼서 들어가는 형태들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건축을 다루는 상황에서는 이게 자연광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조명 기구를 건물의 벽이나 천장에 도입하거나 마루에 탁자에 두는 것을 일반적인 조명으로 지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 계통에서는 이 건물의 벽이나 천장에 도입하는 것을 건축화 조명이라고 통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지금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조명을 그냥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벽이 있었으면 여기 조명을 기구를 사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고, 미리 해둬야 될 거는 여기에 전선을 뽑아 놓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건물을 디자인을 할 때 안에 인테리어 디자인이 이렇게 해서 막 매입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아파트에 여기 지금 단면이에요. 그래서 형광등 이렇게 큰 등이 이렇게 달려 있죠. 이렇게 달려 있고요.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명이 이렇게 들어있어 갖고 간접광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고 우물 천장이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갑니다. 이런 이제 것들을 다 건축화 조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테리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그런 거 말고 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스탠드라든지, 그 다음에 탁상등, 이런 것들은 일반 조명인 거잖아요. 그냥 사서 갖다 넣은 거고, 이것도 일반 조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매입등이라고 하니까 매입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디자인할 때부터 그 반영을 우리가 천장도에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예를 들어 아파트라고 치면 이렇게 중간에 우물 천장이 있고요. 요런데 매입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천장도에서.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큰 이제 메인 조명이 있고 주변에 등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천장도에 우리가 위치만 표현을 해놓고 건축적으로 디자인을 할 때는 이게 우물 천장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다 해서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필요한 위치에 홀서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갖다 끼면 돼요. 그래서 그닥 설치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건축화 조명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거의 확실히 건축화 조명이라고 우리 인테리어 계통에서는 부르죠. 그러나 건축 계통에서는 이게 처음부터 건축물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빛을 이런 걸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축화 조명이라고 한다 라는 거고요. 알바 알토 뭐 아시죠? 앞에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 지폐에 나와 있는 건축가 얼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마 유일할 것 같은데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헬싱키 공과대학인데 지금 대학교 이름을 아예 알토 대학으로 바꿨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헬싱키 공과대학 졸업해갖고 이제 건축가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고는 결국은 자기가 졸업한 학교를 다시 자기가 이제 설계해 갖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건축과 조명 관련돼서 계속 나오는데 81페이지 봅시다. 다양한 조명 기구, 야콥센이 건물은 물론 조명기구 가구까지 모두 디자인한 로얄 SAS 로열 호텔의 606호 천장등과 더불어 다양한 장소를 국부적으로 비추는 조명으로 분위기 있는 방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SAS 로얄 호텔 606호는 현재도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것도 1900 지금 한 50년대 근처에 디자인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디자인들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뭐 디자인이었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에그체어죠. 앞부분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등을 한번 살펴봅시다. 등이 종류가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방금 설명했었던 미리 설계 때부터 고려가 되어야 되는 건축과 조명, 그 다음에 조명이 직접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펜던트 위에다가 매달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내려오는, 그래서 보통 뭐 이런 데다가 식탁 놓고 여기 가족들이 앉아서 뭔가 이렇게 하는 이쁜 등이죠. 디자인된 등.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 등들이 많이 있으니까 막 디자인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요즘은 사서 붙일 수 있는데, 요런 야콥센 뭐 디자인들 보면은 이런 것들 디자인하다 보면은 기존에 시중에 파는 디자인들이 자기 공간이랑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직접 디자인해버리는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업하는 교실 등이 전부 다 이런 천장등인데, 이런 등에 지금 형광등 기구가 이렇게 단면으로 표현된 건데 이 등이 직접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누차 설명했다시피 등이라는 그 등, 전구 혹은 전등, 그 광원 자체가 직접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항상 사실은 그렇게 고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빛의 그 광원은 보이지 않으나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밝혀주거나 아니면 국부적으로 밝혀주는 등, 그런 등들이 사실은 고급 등이고요. 오피스에서는 이런 천장등을 이렇게 막 그냥 달아도 되는데, 이제 오피스들은 이렇게 건축이 있으면, 건축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천장 그 반자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천장 반자를 설치를 하고 여기 등이 이렇게 매입돼 갖고 형광등이 이렇게 되게 돼 있죠. 지금 그림이 좀 너무 지저분한데 다시 그리면,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천장 공간이 있다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 가지고 여기 형광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다 등들이 이렇게 매입돼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은 좀 더 깊이, 크기가 더 크니까 그래서 에어컨들이 다 매입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깨끗하게 면이 돼 있고 조명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건축에서 하는 일반적인 건축 천장이라고, 건축 인테리어 마감이라고 할 수 있죠. 건축 마감. 그 다음에 이런 뭐 플로어 스탠드는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전선이 나와서 벽에다가 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세우는 조명 기구고, 바로 앞에 밝게 하는 유형. 예를 들어 테이블이나 혹은 소파가 여기 있어요. 소파가 여기 있으면 고기를 이렇게 밝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위쪽으로 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쏴서 이렇게 반사가 돼서 보이게 하는, 그래서 전체를 밝게 하는 유형이 있다. 그 다음에 책상 등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알죠. 뭐 독서실이나 이런 데 가면 항상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탁자 스탠드, 탁자 위에 두는 조명기구. 그래서 콘센트가 있으니까 뭐 미리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탁자 스탠드는 이렇게 마음대로 막 옮겨 다니는 그런 개념이고, 책상 스탠드는 사실은 여기 좀 개념이 다른데, 이게 여기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서 딱 고정을 해 놓으면 이 책상 등을,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지금 이 보시는 분 마이크처럼 이 마이크를 이렇게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옮기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등을 달아서 쓰는 책상 스탠드. 그래서 결국은 콘센트가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밖에 다운라이트,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3D 관련돼 갖고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건축화 조명, 간접 조명이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 있죠.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쏘는 거, 이런 것들이 다운라이트이 될 거고요. 쏜다기보다는 뭐 여기에 그냥 형광등 같은 혹은 그 원형 등기구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에 이제 매입된 것들이 다운라이트라고 통상적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런 데다가 레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등 있죠. 그래서 그 뭐 갤러리나 혹은 미술관 혹은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여기다가 이쁜 그림 걸어 놓고 여기다가만 빛을 쏘는 경우 있죠. 그 경우 스팟라이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샹들리에 이런 펜던트 등인데 여기에 뭐 이렇게 보석이 달려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샹들리에. 그 다음에 브라켓은 뭐 옆에 이렇게 매달아 갖고 하는 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브라켓 등으로 여기서 위아래로 이렇게 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벽 쪽에 은은하게 보이게 한다거나 해서 브라켓 등이 있을 수 있고 풋라잇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일반 공간에서는 그닥 많이 보이지 않는데 뭐 이럴 수 있어요. 그 병원 같은 데 보면 밤에 이제 환자들이 뭐 돌아다니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조도를 어둡게 해놔야지 잠을 잘 자기 때문에 전부 다 밝혀 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요런 등을 이렇게 안쪽으로 벽에다가 매입을 해서 등을 넣어 놓고요. 이 안쪽에서 밑으로 이렇게 쏩니다. 그래서 밑으로 쏘면 밑에 다니는 길들 예를 들어 요런 데 무슨 턱이 하나 있다거나 이러면 되게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런 자리를 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뭐 센서를 달아갖고 풋라이트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뭐 풋 센서도 있긴 해요. 발로 이렇게 갖다 대면 문이 열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풋라이트는 그런 개념으로 쓰고요. 또는 개인 주택 같은 데서 현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여기가 이제 단면이에요. 현관이 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밤에는 우리 아파트나 도심지에는 모든 곳이 항상 밝아요. 그런데 전원주택은 사실은 밤이 되면 정말 완전 깜깜해서 1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데다가 풋라이트를 하나씩 넣어주면 이렇게 계단을 살짝 비추면 굉장히 분위기도 살고요. 그 다음에 뭐 안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풋라이트는 그런 것들이고요. 건축화 조명의 밝기. 건축화 조명은 건물의 일부에 조명을 도입해 빛을 천장이나 벽에 반사시켜 간접적으로 공간을 비추는 방법이다.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않으므로 조명기구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지 않으면서 그 공간만 분위기를 계획할 수 있다. 일반적인 조명기구의 밝기. 조명기구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방 전체의 조명으로는 주로 천장등이나 천장에 조명기구를 매립해 설치하는 다운라이트를 이용한다. 건축화 조명이나 브레킷처럼 벽이나 천장에 빛을 비추어 반사광으로 밝게 하는 유형은 간접 조명이라고 한다. 바닥이나 책상, 탁자에 세우는 스탠드는 국부 조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한 장소로 간단히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조명기구 안에 넣는 광원으로는 백열등, 형광등, 할로겐 램프, 메탈 할로이드 램프 외에 최근에는 에너지 전력으로 주고받고 있는 LED가 있다. 각각의 특징을 살려 적절한 장소에 배치해 보자. 그래서 뭐 등들 지금 다 설명을 했는데 여기 등 기구 광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원의 가장 좋은 광원은 결국은 선이죠. 태양이고 이 태양은 모든 빛의 파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광선 있고 뭐 자외선, 뭐 적외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들이 다 포함한 것들이 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많이 사용을 했었던 백열등, 그래서 백열등 60와트 뭐 이런 것들 많이 썼죠. 그래서 이 등인데 이 백열등은 뜨겁죠. 원리가 그 필라멘트에 전류를 강하게 흘려서 그게 그 전류가 강하게 흐르니까 거기가 뜨거워져서 빛이 나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열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효율이 좋지는 않으나 뭐 백열등 아무튼 지난 뭐 1, 200년간 쓴 거 아니에요. 결국은 백열등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뒤에 백열등은 아무튼 그 광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아무튼 내구성이 안 좋아서 좀 쓰다 보면 막 그 끊어지고 막 이렇게 꺼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등을 자주 갈아줘야 돼요. 그다음에 일단 뜨거워요. 그래서 열효율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이제 대안으로 형광등인데 형광등 뭐 교실 같은데 아직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긴 형광등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멍이 두 개 저기 연결하는 그 접점이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안에 형광 물질을 넣은 다음에 여기서 그 전류를 흘려서 특정 파장들을 보내면 그 전류에 의해서 이 형광 물질이 반응을 해서 여기가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백열등이나 형광등이나 마찬가지로 이 형광등은 빛이 계속 사실은 깜빡이는 거예요. 이게 전기가 흐를 때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고주
고전력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걸 1초에 뭐 30번 또는 1초에 60번을 번쩍이는 그 순간광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광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깜빡깜빡 하는 것들의 등이 이제 형광등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열이 덜 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그러나 이 형광등의 이제 고전류를 고전압을 흘리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안전기라고 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구 하나를 밝히기 위해서 안전기하고 스타트용 뭐 전구가 또 따로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광등이 전 세계에 보급이 돼서 지금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보석을 사러 갔어요. 다이아몬드를 하나 사러 갔는데 뭐 기본적으로 한 뭐 2천만 원짜리 좀 그 다이아몬드를 하나 사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볼 때 백열등을 비춰서 보는 거랑 그다음에 형광등을 비춰서 보는 거랑 그다음 우리 나타난 이 할로겐 램프를 비춰서 보는 거랑 이 빛의 파장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태양이 이 정도라고 쳐요. 그러면 우리 형광등은 요만큼 정도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백열등은 뭐 이쪽에 이렇게 표현하고 할로겐 램프는 이 가시광선 영역에 되게 많은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로겐 램프는 뜨겁고 비싸고 그다음에 스팟라이트라서 어떤 점에서 막 광원이 나오기 때문에 바라보면 되게 눈도 부시고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얘를 다이아몬드 같은 데다가 비춰서 보면 이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로겐 램프는 또 자기만의 어떤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로겐 램프가 상업용 공간에서는 무조건 답이었고요. 요즘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백열등과 같이 어떤 열을 발생시켜 가지고 필라멘트에다가 열을 발생시켜서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빛의 이제 연속성이 좋다고 뭐 빛이 이제 순간광이 아닌 거죠. 덜 깜빡이는 그런 느낌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메탈 할로이드 램프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백열등이나 뭐 형광등 쓰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 공간에서는 할로겐 램프 쓰는데 메탈 할로이드 램프는 뭐 예를 들어 건물이 있다만 해요. 건물이 있다만 한데 여기 사람이 요만해요. 근데 건물을 이렇게 비춰야 되는 이런 상황들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할로겐 램프가 아무리 이렇게 막 세게 한다고 해서 한 100개를 갖다 붙여 놓는다고 해서 빛이 이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광원에서 더 큰 용량이나 더 큰 열량,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탈 할로이드 램프는 막 그 등기구 하나가 전부 다 이만하게 생겼거든요. 이만하게 생겼는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200와트, 400와트. 근데 이거 한 개 그러니까 뭐 아시죠? 여러분들 백열등 뭐 보통 하나 켜봐야 35와트 뭐 이렇게 되는 거고 형광등 저기 백열등이 60와트고 형광등이 뭐 35와트 뭐 이런 것들 쓰거든요. 근데 할로겐 램프만 해도 벌써 막 120와트 이렇게 가요. 엄청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더 밝고 더 예뻐요. 그래서 그냥 쓰는 거고요. 메탈 할로이드는 뭐 400와트, 뭐 1000와트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등기구 하나가 이만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안에서 막 그 플라즈마를 흘려서 거기에 형광 물질로 빛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들이 막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은 등도 있고 그 나트륨 등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그 터널 자동차 터널 같은 데 쓰는 것들이 나트륨 등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푸른 빛 나는 것들 메탈 할로이드 램프인데 그런 걸로 건물을 이렇게 쏘게 되면 이 위쪽까지 막 다 밝아요. 그래서 이런 등은 직접 눈으로 보면 거의 뭐 눈이 멀 정도로 엄청나게 밝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등이 있는데 그래서 뭐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실내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등들은 이런 것들의 다음 버전인 LED로 다 정리가 돼 버렸죠. 그래서 LED가 나오면서부터 뭐 LED가 뭔지 잘 아시죠? 뭐 이렇게 막 컴퓨터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조그만 그 꼬마 전구 같은 등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플라스틱 안에다가 넣은 다음에 이렇게 생긴 여기서 이제 실리콘으로 전압을 걸어서 빛을 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TV도 OLED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TV도 이 LED가 사실은 작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용량이 큰 것들은 LED 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LED 등인데 색깔이 노란빛 나는 거, 파랑빛 나는 거, 뭐 형광등빛 나는 거, 그러니까 주광색, 그러니까 세 권 들어가죠. 몇 K짜리. 그래서 5000K, 뭐 3500K, 8000K 이런 등들이 그냥 LED로 다 나와요 이제는. 그래서 그냥 LED 쓰면 정리가 된다. 그래서 실내는 LED로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 LED가 이것에 비해서 가장 어찌됐건 열 효율이 좋지만 여전히 다이아몬드를 비출 때는
할로겐 등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촬영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LED 등도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른어른거림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할로겐 등은 그냥 그대로 빛을 쫙 쏘는 거니까.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낮을수록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LED로 뭐 일반 주택에는 보통 정리가 됐고요. 여기까지 81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10번 특정 장소를 위해 디자인된 조명기구 골든벨 1937년 알바알토 아르데크 사보이 레스토랑에는 현재도 골든벨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뭐 공간을 디자인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시중에 파는 등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해서 쓰는 거고요. 아르데크 빌벨이 1950년대 후반 알바알토 루이 까레 주택을 위해 디자인된 조명기구인 빌베리는 벽에 걸린 그림을 비추는 것은 물론 난로 주변을 비추어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방향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건축가가 조명기구를 디자인하는 것은 대개 설계하고 있는 건축물에 적합한 조명을 원해서다. 이 장에서 소개하는 두 북유럽 건축가 알바알토와 야르네 야콥센은 특히 많은 조명기구를 디자인했으며 그것들은 현재에도 생산 판매되고 있는데 원래는 특정 장소를 위해 디자인된 조명들이다. 알토의 조명. 알바알토는 건축가로 활동하는 내내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을 위한 조명기구를 디자인하고 개량해 나갔다. 골든벨은 사보이 레스토랑의 내장 업무에서 디자인했던 펜던트 램프로 종 모양의 황금색 노쇠로 된 전등갓은 식탁에 따뜻한 빛을 비추며 전등갓 테두리에 뚫린 구멍에서 새어나온 부드러운 빛이 주위로 확산된다. 이후 알토는 백열등에 열이 전도되기 쉬운 결점을 보완한 개량 제품을 제작했다. 빌벨이라고 불리는 좌우 비대칭 펜던트 램프는 미술품 수집가인 루이 까레의 주택의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비추거나 가까운 주위를 밝히는 등으로 설계되었다. 빌베리의 쉐이드는 빛을 비추고 싶은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다. 월귤나무 열매라는 이름처럼 사랑스러운 형태로 장식적인 기능까지 충분히 해내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보면은 이렇게 방에 등 하나 걸어놓고 그걸 손으로 이렇게 딸깍딸깍 당겨가면서 켜고 끄고 하는 그런 시대 때 이런 류의 등을 만들어서 집안에 뭔가 이렇게 과일이 걸려있는 듯한 그런 류의 느낌들, 그래서 새로운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줬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뭐 AJ 로얄 이런 디자인은 지금 써도 전혀 촌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1959년 아르네 야콥센, 로이스 폴센, 단순한 형태의 쉐이드 안에 4개의 광원이 들어있어 상하면을 비춘다. 그래서 이제 하면을 비추는 것들은 너무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빛이 손실되지. 그러니까 이런 광원들이 하나가 있으면 모든 방향으로 빛이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등갓을 만들어서 밑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비추고요. 그렇지만 위쪽이 완전 어두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구멍을 살짝 그리드로 만들어서 여기에 무늬들이 이렇게 펼쳐지겠죠. 아까 뭐 메탈 등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메탈 할로이드 등은 어찌됐건 완벽한 이 한 점에서 이 광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형광등 같은 이런 곳은 광원의 면적이 되게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그냥 봐도 눈이 안 부신데 이런 등은 한 점 광원에서 빛이 너무 세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부셔요. 그렇지만 이 점 광원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또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태양이 우리가 이제 워낙에 태양이 뭐 지구보다 훨씬 크긴 하지만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훨씬 더 커요. 그렇지만 이게 워낙에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양을 바라봤을 때는 점광원으로 느껴지거든요. 한 점에서 뭔가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림자의 영역은 굉장히 명쾌하게 선처럼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림자의 그 경계면이 굉장히 정확하게 보이죠. 그런데 형광등으로 여러분들 그림자를 만들려고 하면 그림자가 되게 사실은 뿌옇게 나옵니다. 백열등도 마찬가지로. 그에 반해서 이런 메탈등, 할로겐 램프는 그림자가 명쾌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 오는 태양과의 유사성도 역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백열등을 썼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등을 구멍을 이렇게 슬릿을 만들어 갖고 이쪽이 무늬가 이렇게 원형으로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해도 굉장히 특이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지금도 뭐 많이 쓰고 있는 AJ 플로어 스탠드, 탁자 스탠드, 아르네 야콥센. 그래서 조명기구 색은 다양하지만 쉐이드는 내부의 빛을 잘 반사하는 흰색이다. 그래서 이 디자인들이
여러 가지 색으로 출시되는데 결국은 안쪽에 있는 등은 형광등, 그러니까 백열등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 방향으로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반사돼서 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안쪽은 흰색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콥센의 조명, 여기서 선보이는 야콥센의 조명 기구는 그가 설계한 코펜하겐의 SAS 로열 호텔을 위해 디자인되어 야콥센의 이름을 널리 알린 것들이다. 그래서 뭐 건축 공간은 여러 사람이 경험을 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 호텔에 가본 사람이 있고 안 가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조명 기구 같은 경우는 한번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집에 팔려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집이나 사무실 공간에 이걸 본 사람들은 와, 이거 누가 디자인한 거야? 근데 이건 뭐야? 어디서 샀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다. 펜던트 램프인 AJ 로열은 방구형 쉐이드 아래를 비출 뿐만 아니라 루버에서 위로 확산되는 빛이 부드럽게 천장을 비춘다. 그래서 천장 비추는 것도 어떤 효과적인 뭔가를 하는 거죠. 주로 식당이나 휴게실에서 사용되며 따뜻하게 피로를 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AJ 플로어 스탠드는 비스듬히 잘린 원추형 쉐이드가 특징으로 빛을 필요로 하는 방향에 맞추어 쉐이드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다. AJ 플로어 스탠드의 키를 작게 한 AJ 탁다 스탠드는 빛의 확산이 용이하도록 쉐이드를 크게 설계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각도가 조정되면 빛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책상 면이 이거를 이제 멀리 이렇게 탁자나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멀리 있으니까 먼 영역들을 이렇게 비출 수 있다는 건데, 이 탁자 스탠드 같은 경우는 이 책상 면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게 너무 좁게 비추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멀리 적당하게 비출 수 있도록 이 각도가 더 크게 설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83페이지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뭐 추석 연휴라든지 이렇게 저렇게 다들 뭐 평소하고 다르게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참고 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또 다음 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백신이 보급되고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여러분들이 힘차게 사회로 나가서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자,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 안녕.